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경제의 빨간불 5개월 만에 7위안 돌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드린데 실질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던 결과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제로 코로나 폐지 정책 폐지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도 힘을 다해 경기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인민은행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금융 시스템에 현금을 풀고 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금융기관도 현재 중국을 매우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죠. 여러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낮기 때문에 위안화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중국은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부족한 아르헨티나나 러시아와 같은 경우 중국 수입 물품을 위안화로 거래가 가능하게 하며 여기에 중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어서 중국에서 위안화로 빚을 내 물품을 구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달러 보유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 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위안화 스와프를 하면서 지금 필요한 생필품 여러 가지 것들 너희들이 사. 우리가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안화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되지 못하면 중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경제 경고등 위안화 급락 5개월 만에 7위안 돌파입니다. 지금 16일 발표된 중국의 4월 산업 생산, 소비 판매, 고정 투자 등 경제 지표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지금까지 중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던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부동산과 같은 고액 품목에 대한 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죠. 4월 수입은 7.9% 감소의 내수 부진을 나타냈습니다. 수입 감소라는 것은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보통 원자재나 아니면 소비재 품목을 수입을 합니다. 이 때문에 수입의 감소, 이것은 당연히 첫 번째로 중국 제조 경기 하락,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내수의 부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내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위안화도 약세입니다. 위안화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7위안을 돌파한 것이죠. 이제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중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특히 지방정부가 모든 재정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불안, 이것은 중국 지방정부의 불안과 동일한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월 중국 신규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지금 둔화되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부동산 투자와 판매도 급속히 감소해 중국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회복이 굉장히 더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16일 중국 국가통계청은 중국 본토 70개 중소도시의 4월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은 0.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월의 0.4%보다도 하락한 수준이라는 거죠.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엔위에진 이하우스 중국 연구개발연구소 이사는 중국 가격 수치는 중국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회복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더 관점이 다른데 어떤 관점이냐, 지금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에 너무나도 빨간불이 심하게 들어왔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계청이 조사한 70개 도시 중 7개 도시가 전월 대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 3월에도 5개 도시가 하락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은 중국 대도시들은 지난달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진 반면 중소도시의 가격 상승폭은 둔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통계국이 이런 발표가 조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내용이 부동산 개발 투자예요. 지금 1월부터 4월까지의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2%. 이는 부동산 개발 투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1월에 마이너스 5.8%에 비해서 감소폭이 더 확대된 것이죠. 그만큼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얼어붙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는 결국 중국 내 부동산 개발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 부동산은 중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생긴 차익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무리 없이 돌아가고 국가정부도 중앙정부도 무리 없이 돌아갔습니다. 인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에 몰려들었고 돈이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 때문에 벼락부자가 또 되었다는 것이죠. 부동산 불패라는 말까지 나왔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헝다그룹, 특히 헝다그룹의 그 배경에는 상하이방이 있습니다. 상하이방의 중심 지역은 상하이와 지금 광둥성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헝다그룹의 본사가 있는 것이 광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방의 힘을 빼기 위해서 헝다그룹을 잡기 위해 벌였던 중국의 정책이 결국 부동산 불패라는 말을 끼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깨어진다 계속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부동산 불패를 깰 수가 없었죠. 그동안. 왜냐하면 부동산이 꺼지게 되면 중국 경기가 급속하게 식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헝다그룹이 죽으면서 중국 경제가 죽었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침체를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의 핵심 부분인 철광과 시멘트와 같은 주요 원자재 수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맞는 말이지만 글로벌 자금 유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 이상 중국의 부동산으로 흘러갈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아주 심한 갈등. 이는 중국에 유입되는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부동산 불패가 깨진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하나하나씩 줄어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그리고 빌려주는 자금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금으로 부동산의 캐파를 키워왔던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헝다그룹이 이미 자기 손안에 들어온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헝다그룹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자금 부족으로 이것이 조금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중국에서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전체적인 중국 경기 회복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링의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조정 국면에 있다. 주택 수요 부진이 가전 등 내구 소비재 수요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주택 수요 부진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 하락이 되면 부동산의 차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는 여유 자금이 부족해진 사람들이 내구 소비재의
수요, 특히 TV, 냉장고, 가구, 가전 이러한 것들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늘어나는 청년 실업률입니다. 중국에서 늘어나는 청년 실업률은 중국의 더딘 경기 회복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미중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면서 많은 첨단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 협력 업체들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때까지 취업을 뒷받침해줬던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중국의 인위적인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서 임금의 상승, 이것이 결정적인 타격이 돼서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청년 실업률 문제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 기간 해결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올해 1월 17.3%에서 계속 상승하면서 4월에는 20%를 넘어섰습니다. 미중 간 갈등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중국 내 경기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죠. 또한 중국 대학생 취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개인 교습 시장 아니면 학원 시장 이러한 것들은 중국 정부가 공동 부유를 외치면서 거의 초토화시켜 더욱더 지금 대학생 취업들이 어렵게 만들면서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교육을 이 사교육 시장에서 시켰는데 이 사교육 시장에서 영어 교육을 못하게 만든 것도 또한 결정적이죠. 16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은 20.4%. 이는 2018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전국 실업률의 거의 4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7월경에 졸업하는 대학 졸업생들. 중국 대학교는 학제 편제상 우리나라와 달리 6, 7월에 졸업합니다. 그리고 보통 9, 10월에 입학을 하죠. 이렇기 때문에 졸업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청년 실업률도 상승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약 632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은 약 40% 정도. 올여름 학부 졸업생과 대학생 졸업생은 전년보다 82만 명이 많은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성향이 높은 MZ세대인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은 향후 중국의 소비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것은 내수 경기 부진. 16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주요 경제 지표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볼 것은 소비, 판매. 말 그대로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소비하는 판매액이 줄었다. 그만큼 물건 사는 사람들이 줄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4월 소비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이는 3월의 10.6%보다는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20.1%에는 미치지 못했죠. 작년과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늘어나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20.1%보다는 낮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특히 소비 판매액은 내수 경기의 가늠자로 불리는 만큼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약하다라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지표란 사실이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산업 생산. 중국은 제조업의 나라로 불리고 있죠. 산업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중국 경기에 많은 영향력,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는 이 영향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그런데 시장 예상치인 10.6%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니시야마 도루 다이이치 생명건강경제연구소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건설 수요가 부진했다. 철강제와 시멘트, 판유리가 특히 부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부동산 경기는 중국 GDP의 가늠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죽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산업 생산도 당연히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는 철강이나 아니면 시멘트, 판유리의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 이게 맞물려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네 번째, 고정자산의 투자. 지금 인프라 투자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금이 넉넉한 국영자금 기업보다는 자금이 부족한 민간 기업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이 수치는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죠. 국유기업 중심의 인프라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며 호조를 보인 반면에 민간 기업의 투자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0.4% 증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내수 부분의 부진은 중국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것은 위안화 약세. 중국인민은행은 17일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당 6.9748로 발표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분기별 통화정책연구소 보고서에서 위안화를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장이 환율을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허용하고 위안화를 더욱더 유연하게 만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시장 변동제를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되면 위안화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겠죠. 그러나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가 되면서 위안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17일 역외, 그래서 중국 은행이 아닌 역외 위안화 환율이 결국 심리적 지지선인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1달러당 7위안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달러당 6.9748위안과 1달러당 7위안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1달러로 위안을 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는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칠리안은 중국 경제에 있어 주요한 저항선으로 불리고 있죠. 기본적으로 환율이 저항선을 뚫고 하락하게 되면 자금의 유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각국의 금융시장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이는 결국 중국 금융시장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죠. 하오조우 쿼타이 진한 홍콩 주식회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위안화는 경기 회복 둔화와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보시면 중국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중국의 통화 정책의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높아지죠.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왔던 것과 반대로 지금 중국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이제 돈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펜은 깨졌으니까 이제 채권을 산다든지, 채권도 좀 불안하죠. 채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생각보다 중국은 러시아를 노리고 있고 러시아를 노리고 거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돈도 필요하죠. 많은 자금이 펑펑 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너무나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각국에 좋은 인상을 보여야 돼요. 현재. 그래서 프랑스에 많은 것을 퍼줬고 이미.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중국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하는 발언을 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원하는 것, 중국이 생각하는 것, 중국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마크롱 대통령을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프랑스가 프랑스 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들고 있는 거죠. 줏대가 좀 없고 무조건 이득이 최고인 나라, 그리고 자기 국가가 1등 국가여야 된다 라고 그렇게 줏대가 좀 높은 나라죠. 언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 상황 생각보다 어렵고, 미국이 반도체를 두들겨 패고 있고, 첨단 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자기 스스로 지금 반도체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적어도 15년 이상 그게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낸드 플래시 업체가 지금 웨스턴디텔과 그 키옥시아가 합병한다고 하면 이것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고, YMTC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미국 중심의 지금 반도체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